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송대선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세종연구소에 제가 5년 동안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늘 이렇게 세종연구소에서 발표나 토론하게 되면은 친정에 다시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상욱 교수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은사님이시고 그래서 더더욱더 소중한 세션이 생각이 듭니다. 제 소견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 분에게도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를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해왔는데 굉장히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라든가 논의에 대해서 별로 발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비단 국내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북핵 문제를 그렇게 많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무장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한테 어떠한 교훈을 줄 것이냐에 대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늘 얘기 들을 때마다 역시 이것이 근본적인 한계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가 이 북핵 문제를 본다면은 진보 혹은 뭐 보수 뭐 이렇게 우리가 양분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양 진영 다 지난 20년 동안 실패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 뭐 햇볕 정책을 지지하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의 시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하기 이전에 북한은 절대로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협론이기 때문에 적당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제공해 주면은 북한은 절대로 핵무장하지 않는다. 1차 실험을 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이게 논점이 바뀌었느냐? 북한이 비록 1차 핵실험을 했지만 절대로 핵을 갖다가 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난 20년 동안에 진보 진영에 말하는 대북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 보수 진영의 문제는 뭐냐?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갖다가 압박하겠다. 좋은 얘기죠. 20년 동안 부분적으로 UN을 통해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00%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 제재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냐? 일부에서는 슈퍼 생션이 필요하다. 누가 그걸 할 겁니까? 그래서 보수 진영의 약점은 뭐냐? 하드라인은 굉장히 듣기 좋지만은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북한이 점점점 핵 무기를 갖다가 개발하고 지금 탄두를 소량화한다는 지금 첩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이런 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세 분의 논문을 갖다 굉장히 자세히 읽어봤는데 우선 간단히 질문 드린다면 문순보 박사님께서는 결론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별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옳은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는 너무나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제가 만난 많은 학자들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억지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 박사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한국형 만약에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800km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언제 배치해야 될 것인지 혹은 저는 반대하지만은 한국이 만약에 독자적인
핵 무장화 길로 간다면 파장이 무지하게 크겠죠. 그러나 한국이 어떠한 이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한미 공조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좀 더 구체적인 그 정의를 내려주시면은 연구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방문을 모색하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1, 2, 3 have yes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문 박사님의 이걸 갖다가 좀 알고 싶고, 우리 김원근 교수님께서는 중국을 갖다가 수년 동안 관찰하셔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중 관계가 격상한다면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결론 부분에서 보편적 개방주의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지닐 수 있는 전략 공간을 제고해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what do you mean?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학자들이 더 이상 구름눈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냐 그거예요. 지금 김웅 박사님께서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제공해야 된다. 좋은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앞으로 대북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답을 안 주신다면은 결론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물론 저보다는 중국을 갖다가 100%더 이해하시기 때문에 저는 문외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저 말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중국하고 관계를 더 돈독히 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을 가할 것이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북중 관계를 우리 이면호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역시 결론 부분만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재시도해야 된다라고 언급하셨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갖다 재시도한다면 그러면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을 갖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갖다가 제시해 주셔야만 제가 볼 땐 타당한 것이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재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발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민호 박사님한테 좀 더 어려운 질문 드렸는데, 저도 이 문제를 지난 20년 동안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해 보다가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정부는 나름대로 고민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더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고 우리의 한계를 갖다가 만약에 정의해도 저는 굉장히 진보한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 분께서 너무나 제가 논문을 읽어봤더니 각 주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토론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이제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